입니다. 자, 오늘 몸신 주치의는 어느 분이실지요? 나와주세요. 몸신! 첫 번째 몸신. 내장 지방은 내게 맡겨라. 뱃살 주치의 장두현. 맞습니다. 저분이 오늘 몸신 주치의세요? 그렇습니다. 잘 됐다. 왜요? 왜냐면 저는 저분하고 같이 목욕을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몸을 다 알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인연이? 예, 몸을 다 알아요. 그러면 네. 장 교수님도 변은미 씨의 몸을 아신다는 말씀? 예. 야! 하지 마! 괜히 얘기했다. 어떤 인연이신가요, 두 분이? 아니, 뭐,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같이 운동하고 이제 사우나를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몸을 봤기 때문에 100% 믿을 만한 몸입니다. 예, 저보다 좀 나아요. 네. 의사 선생님을 모시면서 먼저 몸을 확인하죠.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두열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두열 원장입니다. 아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시고요. 대한비만체형학회 명예회장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뱃살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살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네, 뱃살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돼서 이제 배에 몰리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부위는 우리가 주로 살이 찌면 피하 지방층에 많이 찌게 됩니다. 근데 배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 또 내장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저렇게 이제 앞쪽에 있는 피부서부터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이 이제 피하 지방이 되겠고요. 피부 바로 안쪽에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근육층이 뒤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육층 안쪽으로 해서 내장과 같이 이제 존재하는 지방이 이제 내장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배에 살이 찐다는 거는 저렇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찌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몸에 지방은 어느 정도 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넘어서면 이제 내장 지방이 될 텐데, 네. 예, 어느 정도가 돼야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복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복부 둘레를 재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90cm, 35.4인치로 돼 있습니다. 35.4.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85cm. 85면 뭐예요? 85? 그리고 33.5인치가 됩니다. 33.5인치. 예. 그 정도 되는 경우가 이제 넘어서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부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구나. 네. 아니 근데 복부 비만 기준이 생각보다 네. 남자 35.4인치면 이건 넘어서는 남자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변우미 씨가 혹시 그 경계선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림짐작.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그럼 어디 그 안쪽에 한참 안쪽입니까? 아마 안쪽일걸? 예. 변우미 씨 저렇게 발뺌하실 줄 알고 저희가 줄자 준비했고요. 줄자 다 준비했고요. 아니 그럼 그 줄자로 변호미 씨만 재는 거 맞는 거죠? 여러분의 허리를 다 확인해드리고. 되게 싫으죠. 우리 다 파자마 하나씩 먹고 한단 말이에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건강에 더 나쁘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이제 뱃살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하고 내장 지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내장 지방이 이제 건강에 훨씬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흔히 이제 살을 뺀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팔살 빼겠다, 아니면 뱃살 빼겠다, 그리고 뭐 허벅지 살 빼겠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져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방들은 다 피하 지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건강상에는 그렇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근 안에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지방이 훨씬 더 이렇게 건강에는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장 지방은 여러 가지 뭐 성인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경우에는 횡격막 같은 것들을 압박을 해서 호흡곤란까지도 이룰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항상 뱃살, 살 이러면 내 배부터 이렇게 지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검사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CT를 찍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봐서 저희가 그 CT 평면상에서 그때 있는 지방 중에 그 내장 속에 있는 지방이 한 0.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이제 더 늘어났다고 내장 지방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뭐 항상 이렇게 CT를 찍거나 그럴 수는 없으시잖아요. 여기 가정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잡아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잡는 걸로 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네. 아, 예. 어떻게 하죠? 그러면 같이 해보죠. 네, 그 어떻게 관심 해요? 많습니다. 예,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배를 한 손으로 가볍게 잡습니다. 손으로 잡히는 부분이 피하 지방입니다. 이때 힘을 주어 배를 쑥 집어넣습니다. 이 상태가 내장 지방이 없을 때의 배. 다시 힘을 뺀 배 크기와 비교해 보세요. 힘을 주기 전후의 배 크기 차이가 바로 당신의 내장 지방량.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배를 잡아보고 내장 지방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댁에서 해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잡았을 때 잡히는 게 피하 지방의 양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숨을 쑥 들이마시고 내밀었을 때 그 차이만큼이 내장 지방으로 추적되는 연관이 있다. 양이다. 네, 연관이 라고 이제 있다는 말씀을 얘기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뱃살을 좀 잡아볼까요? 저 변우민 씨. 한번 보여줘. 변우민 씨 배는 아니에요. 남자들은 볼 거 아니, 없어요. 변우민 씨. 괜찮아. 예. 아니, 난 변우민 씨. 아, 진짜. 변우민. 전문가가 오셨잖아요. 자, 변우민 씨. 나갈 때 민희 씨가 데리고 나가. 혼자 아, 나와. 같이 해. 아, 진짜. 이거 나와. 진짜 예, 나는 이용식 씨도 한번 자, 예, 나와. 아니, 그래. 이거 하는 김에 다 보여줘. 진짜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사실은 뭐 사진을 찍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네, 네. 네, 네. 이제 이 상태가 시청자 여러분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뭐 조그만 간단한 테스트이기도 하니까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식 씨가 저는 아까부터 참 궁금했어요. 예. 들어가지가 않아. 뭐 하세요? 지금 만남적으로 부들부들하게 해놓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네. 예. 빨빨빨빨빨빨. 선생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 혼자서 이게 다 만져보시면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 만지면 제가 옆에 사람 만지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만지고 쭉 가서 만지세요. 손 들어. 아니 이용식 씨 배는 좀 딱딱하기 때문에 진짜? 그 피하지방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아, 진짜 손이 튕겨나와 막. 이거 먹어봐요. 사실 이게 아니 지방이 단단해진 건가요? 왜 이래요? 이용식 씨가 이런 모습을 뵈면요. 안 잡혀요. 튕겨나온다니까. 혹시 젊었을 때는 살이 안 찌시지 않으셨나요? 쪘어요. 젊었을 때도.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살이 안 찌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저 어렸을 때 정말 날씬했어요. 아,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요. 이게 전형적인 내장 지방의 배거든요. 그러니까 만져봤을 때 피하 지방이 거의 만져지지가 않아요. 좋은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숨을 한번 다시 한번. 너는 뭐만 거두면 좋아하냐? 제가 잡아드릴게요. 쑥 한번. 쑥. 그래도 많이 들어가긴 하시는데. 예. 살살 만져, 살살. 다시 앞으로 내셔보실까요? 예. 이용식 씨 배는 이게 정말 드문 배인가요? 예, 아니 5, 6월에 꽃게철에 있는 알이 꽉 찬 그 꽃게 같은 알이 꽉 찬 그 꽃게 같은 그 지방이 정말 꽉 차서 네, 되게 위험한 배입니다. 근데. 내장 지방으로 예, 꽉 내장 차 지방으로 있는 꽉 차 있는 배예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꽃게라는 얘기 처음 들어봐. 난 꽃게. 변희 씨도 사실 뭐 운동 많이 하지만 아, 그런데 요새 중년이시고 네, 아이 중년이라 키우시면서 좀 이 왜? 정도예요. 아니 뭐 이렇게 또 수줍게 쓰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는 웃기고 누구는 진짜 이 프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변우민 씨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이 이렇게 많이 별로 없다. 없으세요. 한번 뱃속 네. 넣어보시겠어요? 배요? 배를 네, 쭉 쑥. 머무르세요. 예. 그냥 한번 내밀어 보시고요. 예, 요 정도는 정말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피하 지방이 없으시고 내장 지방이 이 정도 더 많으시다는 얘기는 이렇게 자꾸 만져? 이런 경우에 이 손을 뭐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애 낳고 좀 살이 찌신 경우.
네. 아, 정말 제가 애를 낳았어요?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재 선생님 그러면 한번 아니 해보세요. 옷 입고 해도 돼요? 이거 굉장히 얇은 거예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한번 봐드려. 아주 얇은 거니까. 네. 선생님 워낙 날씬하셔가지고. 저 관리를 잘하시죠. 깎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날씬하다. 좀 이렇게 속살이. 자, 이제 김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는 별로 없으시고 윗배 피하 지방이 많으시네요. 뼈가 있어요? 무지 말고. 예, 윗배 피하 지방이 많으시고 저도 만져줬어요. 이왕 하시는 김에. 난 이쁜 거 입었다? 이게 원래 나 레이스 입었어. 나 레이스 입었다? 지금 미돌달인데 모기장을 갖다가 입고 다니는 아, 이쁜 거 입었다 잘한 거 없죠? 거의 없으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피하 지방은 꽤 있으세요. 네. 근데 자, 이 상태에서 저 힘을 쭉 집어넣어 보실까요? 예. 다시 내밀어 보세요. 내장 지방이 별로 없으세요. 가장 빼기가 힘들더라고. 왜 그런 거야, 선생님? 뱃살이 이제 잘 안 빠지는 이유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살이 안 빠지게 하는 알파2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이제 둔부나 그 허벅지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둔부나 허벅지 살이 잘 안 빠지고 나이가 이제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또 여성 호르몬도 감소되고 그러면은 이제 뱃살이 그때서부터 빠지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반면에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뱃살은 찌기도 쉽고 또 빠지기도 좀 어려운 부분. 지금 보시는 운동은 복근 운동의 강화를 통해서 그 내장 지방을 밀어줌으로 인해서 허리 사이즈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게 하는 운동입니다. 배에다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복식 호흡을 하면요. 호흡만 가지고 살이 빠지겠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복식 호흡을 해서 호흡을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내장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살이 찐다는 거는요, 그 지방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먹는 에너지가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많으면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내장 지방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는요, 뭐 유전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경우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도 이런 내장 지방이 많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 청소년들도 많이 먹게 되거나 식습관이 안 좋으면 내장 지방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대리 원장님께서 그냥 나오지 않으셨어요. 방법 하나를 갖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네. 대단한 운동법이 있다고. 뭐 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여러분이 내장 지방에 대해서 되게 이제 무서우시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걱정하실 건 또 없는 게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더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장 속에 있어서 이제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 훨씬 더 잘 빠지는 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또 겨울이고 또 어디 가서 또 운동하시기도 힘들고 다이어트 하시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건을 이렇게 드시고요. 수건을 가지고 이제 팔자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크게.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팔자를 돌린다는 그런 감각이 생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팔자를 좀 크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노젓듯이 크게. 그러면은 이제 그 맨 처음에는 되게 쉬워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뿌리 어떻게. 예. 근데
지금 저는 수건을 안 가지고 하고 여러분은 수건을 갖고 하는데 수건을 갖고 하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훨씬 동작이 네. 안정적일 것 같아요. 예,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되는 거죠. 숨 쉬는 건 어떻게 해요? 복식호흡을 같이 이제 가미해서 하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들어 마실 때는 코로 그리고 내쉴 때는 입으로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면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운동 효과가 높습니다. 난 이것도 안 놀아봐. 그리고 처음에는 보통 집에서 한 3분 정도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적응이 되면 한 5분 정도로 늘어나시고 또 10분, 뭐 20분 정도, 30분까지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예, 보통 이렇게 해서 적응이 되시면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처음 시작했으니까 네. 1분 정도 시간 집중해서 한번 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지? 아, 이게 네, 그렇게 스트레칭까지 같이 되면서 좋은 스트레칭이네. 여기 무슨 오도독뼈 있어? 이게 돌려도 괜찮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려면 다양한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만으로도 허리, 어깨, 목, 그다음에 팔 뒤, 엉덩이 뒤쪽까지 다 움직일 수 있기 자유자재로 다 해도 때문에 되겠네요. 전신, 그러네요. 네. 전신 막 이게 스트레칭. 온몸으로 다 해도 되고. 네. 정말 좋은 운동, 좋습니다. 와. 잠깐 저희가 이제 이 운동을 해봤는데 앉으셔서 지금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할 만큼 아주 단순한 동작이지만 전신 운동이고요. 깊은 호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해봤더니 생각보다 네. 쉬운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예. 어깨가 뻐근하면서 뭐 어렵긴 한데 굳어 있는 뼈를 자꾸 늘려주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데 이 운동 자체도 너무 무리하게 과격한 운동을 하시지 말고 빨리 하시지 마시고 예, 그래서 천천히 이 운동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운동법도 빠지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이제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10리터까지도 막 지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신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10리터까지도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지방의 몸무게는 한 6k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 총 지방량은 30몇 킬로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을 다 빼도 그분은 엄청난 양의 그 초과된 지방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노력해서 이제 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용상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서 건강상으로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계기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건강상으로 도움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